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서디입니다. 1월 27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것이 왔다. 6개 강역시 중 부산 하락률 1위. 야,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생각보다 그 날은 빨리 왔습니다. 하락률은 전주에 비해 줄어들었어요. 낙폭은 줄어들었습니다. 마이너스 0.49. 하지만 다른 광역시 한번 살펴보죠. 인천 낙폭 굉장히 많이 만회했어요. 0.44, 대전 0.44, 대구 마이너스 0.47. 광주와 울산은 가장 늦게 하락을 시작해서 얘들은 일단 차치해두고 부산이 하락률 1위에 올랐었어요. 하지만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볼만한 부분은 전세지수가 아직 덜 빠지고 있다는 부분. 조금 마음의 위안이 되나요? 하지만 얘가 가장 크게 빠질 수 있다.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계속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지역 갑자기 5억, 6억 내놔라. 이런 임차인들 생겨나고 있죠. 그 감당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이 굉장한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진정될 것이냐? 아닙니다. 이것은 오랜 기간 지속될 확률이 높다. 그 말인즉슨 부산도 오랜 기간 지속될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이것이 다시 매매가를 흔들 것입니다. 지금 대규모 규제 해제책이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낙폭이 반등하는 듯한, 낙폭이 줄었지? 이거 아직까지 플러스 상태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이런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매도 물량, 전월세 물량, 거래 현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 아직까지 설 이후에 물량 다 회복하지는 못했어요. 또 주말을 거치게 되면서 물량은 조금 더 감소할 수는 있겠지만 아마 그 이후에 재차 빠르게 작년 혹은 재작년처럼 다시 빠르게 회복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세 물량 마찬가지로 지금 줄어드는 흐름은 아닐 거예요. 1월 31일 저때 예정 물량 초록색 선 요거 참고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될 거예요. 연간 계속 늘어나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얘가 안 늘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요. 대신 얘가 늘어나요. 월세 물량이 가파르게 늘어날 겁니다. 월세 물량이 가파르게 늘어난다는 말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월세를 주면서 버틸 수 있다. 하지만 여유 없는 사람들은 더욱더 궁지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임대 물량 아직까지 설의 감소 부분을 다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아파트 거래량 63건, 거래량 양호해 보이죠? 하루 이틀 거래량으로 거래 엄청 늘었다고 또 분위기 잡는 사람 있을 거예요. 매물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거래량이 늘어났다. 이건 시장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12월 달 거래 다 마무리되어 가거든요. 근데 12월 달 거래 마무리 다 되어 가는데 1000건이 안 되는 모양새. 1000건은 살짝 넘어설 것 같기도 한데요. 보통 이 정도 흐름으로 가면은 1000건 안 될 확률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900건대에 머무르게 될 1월달의 거래량이죠. 1월달 거래량 900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부분. 자, 지난달에 1000건, 이번 달에 900건. 근데 거래량이 늘었다고 할 수 있나요? 사실 명절이 끼어 있으면 거래량이 많이 늘기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래가 살아나는 분위기라고 해석할 수는 없겠다. 자, W72평형 가격 37억 5천. 야, 37억 5천. 자, 가격이 얼마나 올랐나 보면 2018년 9월 달에 15억 3천이던 것이 2배 이상 껑충 뛰어오른 모습. 있는 사람들끼리 알아서 치고받고 요게 시장을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부분. 그 부분들 말씀드렸죠. 예전에 조정대상지 해제되면서 비싼 아파트들 먼저 치고 나가고 나머지 아파트들 뒤를 따르는 형국으로 갔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아니라는 부분. GS 하이츠자이 대형 평형들, 나머지 대형 평형 가격 보시면요. 오를 때 신나게 올랐지만 떨어질 때 마찬가지로 신나게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 남아있더라. 신고가가 거의 나오지 않잖아요. W에 한번 이만큼 올랐어요. 다음에 50억, 60억 거래될 확률이 높을지 아니면 하락 거래가 나올 확률이 높을지. 사실 이렇게 비싼 집들 굳이 사고 팔고 해야 되나? 여유 있는 사람들 그런 생각도 살짝 듭니다. 30% 정도 하락했는 GSI자였고요. 코롱 하늘채 골든비치 25% 정도 하락한 모습. 56도 SK뷰 18억까지 갔던 것이 9억 9천. 이건 몇 퍼센트인가요? 한 40% 이상? 네, 40% 이상 하락하는 모습. 사직역 삼성 그린코어 더 베스트 2차 같은 경우에 가격 한 7% 정도 하락하는 모습.
층수도 비슷비슷하죠. 얼추 비슷합니다. 가격 낙폭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예외적인 경우 하나 제끼고 나면 거의 30% 하락 되는 롯데캐슬 레전드 6억이 무너지는 거래도 있었지만 요 층수 24층이거든요. 굉장히 양호한 층수임에도 불구하고 6억 8천 조금 더 떨어질 거는 있어 보이는데 지금 아무튼 정책적인 효과 때문에 요런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가격이 그동안 가파르게 올랐던 것이 떨어졌다가 다시 일시적인 반등이지 모두가 지금 여기에 사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더라. 다시 이것이 하락으로 이어질 것인지 1번 아니면 다시 뚫고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2번. 다시 1번, 2번. 여러분들은 어디에 더 배팅을 하시는지 사실 이게 확률의 문제로 봐야 될지 아니면 여러 경제적인 상황을 다 고려해보고 움직여야 될지 저는 일단 1번 쪽으로 갈 확률 51% 2번 쪽으로 갈 확률 49% 정도 이렇게 놓고 보면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지금 하락하는 모양새가 부산이 하락률 1위 자리를 광역시 중에서 하락률 1위 자리를 깨쳤다. 이 말씀은 다른 지역들 하락했다가 이렇게 했다. 만약 대구가 이 정도의 모습이라면 부산은 좀 뒤늦게 더 하락했는 모습, 요렇게 따라오는 모습, 부산 뒤늦게 하락했는 모습, 요 정도의 느낌 차이. 반등을 하더라도 다른 동네 먼저 뭐 대구라든지 먼저 하락했던 대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먼저 움직임 보고 부산도 다른 아파트들 떨어졌는 가격 같이 그 부분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혹시라도 반등을 하게 된다면 이런 모양새가 아닐까 생각해 보고요. 다시 두 번째 페이지 가격 하락률 한번 살펴보면요. 센텀 비스타동원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하는 모습. 층수가 14층이 9억 9천, 27층이 6억 7천5백. 층수 많이 안 따져도 된다는 의미로 요거 말씀드려봤고요. 럭키 골든 스위트 가격 6억 1천, 요거 가격 변동 거의 없는 모습이고요. 롯데 낙천대 가격 25% 정도 하락해서 6억 선에 거래가 되고요. 한창 때 전세 가격이 5억이었으니까요. 최근 전세 가격은 3억 4,500. 요 전세 가격을 보면 매매 가격이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더라.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놓고 보시면 센텀 비스타 동원이나 롯데 낙천대나 보시면 여기 전세 가격, 최근 전세 가격 곱하기 2 정도 하면은 웬만하면 매매 가격이 나와요. 그래서 매매 가격, 야, 우리 아파트는 가격 안 떨어졌어. 한창 때 고점이 10억 아파트 찍었던 아파트, 인근 아파트들 가격 7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전세 가격은 3.5억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10억짜리 아파트 거래까지 되었던 아파트, 우리 아파트는 안 떨어졌어. 큰 거래가 없어서 그런 것 뿐이죠. 근데 이 아파트의 가격을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이 아파트의 최근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로 형성되는지 알아보니까, 거기 한 3.5억 정도 형성되더라. 그럼 실거래가는 형성이 되지 않았더라도 실거래가 요 네목 한 채우기 가능하시겠죠? 요 정도 될 수 있다고 예측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거래가 너무 없으니까 그런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겠더라. 네, 3억 아파트 같은 가격대 센텀 협성 늘 쌍스타운 30% 이상 하락했고요. 층수도 더 높아져요. 초반의 하락은 낮은 층수에서 시작되지만 점점 높은 층수로 똑같은 하락률이 적용받다라는 부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도 30% 시청률 비슷하동안 뭐 40% 정도 되나요? 네, 거의 뭐 한 40% 가까이. 나머지도 25%, 30%, 40% 가까이 되나요? 뭐 40%. 뭐 그 가격대가 요런 가격대, 요런 가격 4억대, 5억대. 아마 이 동네 사시는 분들은 야, 그 동네 우리 동네 내가 잘 아는데 그게 아직까지 내 8억 찍었다는 거 이런 거 믿을 수 없다. 절대로 그만큼 갈 수 없는 아파트다. 지금 4억대 과거의 기억을 생각해 보면은 좀 비싼 것 같기도 하고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조금 많은 혼란이 지금 오고 있죠. 그래도 30% 정도 하락하는 거래가 주류를 이루는 모습. 네, 35% 정도, 이 정도까지도. 자, 그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들 있죠. 층수가 높으면서 오래된 아파트들. 아마 다음 시장에 반등을 하더라도 얘들은 제껴놓고 갈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자 뉴스에도 일본은 또 무지성 상승한다고 이런 뉴스가 나와요. 근데 일본도 신축은 계속 상승해요. 뭐 건축비 오르고 뭐 자재비가 오르고 인건비가 오르고 신축들은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이 맞아요. 그리고 아주 준신축에 해당하는 경우 뭐 도쿄나 이런 곳들 준신축에 해당하는 아파트들 그런 아파트들도 가격 올랐는 거 인정해요. 근데 상당수의 구축 아파트들은 거래가 잘 안 된대요. 거래 아파트 거래 이루어지는 것들의 90% 이상은
신축의 거래고 구축의 거래는 10%밖에 정도 거래가 안 된대요. 우리가 만약에 일본의 모습을 따라간다면 우리네 구축들도 아마 언젠가는 찬밥 신세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이렇게 15층, 20층 되는 아파트 자부담 없이 집을 지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모르겠어요. 정부에서 또 미친 척하고 용적률 갑자기 뭐 2종이나 3종이나 이런 곳에 묶여있던 이런 곳들 용적률 뭐 한 250, 부산 250% 정도 되나요? 이런 거 갑자기 용적률 뭐 1000%를 올려준다든지 이런 뭐 획기적인 안들이 조금 약간 미친 것 같기도 하죠. 인구는 줄어드는데 용적률로 해서 무한정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준다는 게 조금 문제는 있어 보이긴 하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용적률 250%에서 뭐 한 300%, 350% 만들어준다고 한들 이거 재건축했을 때 자부담금 비중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어요. 지금 건설사들 지금 둔촌 주공 때문에 온갖 건설사들의 안 좋은 모습을 다 보고 조합의 이기적인 모습을 다 봅니다. 살려달라고 둔촌이 정부에 살려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살려줬어요. 건져내줬어요. 그러니까 웬걸 그 보증료가 좀 비싼 것 같은데 뭐가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딴지 걸죠. 이 건설사한테 실컷 두드려 맞고 와가지고 지금 정부한테 이제 하소연하고 있는 이런 모습. 이 모습을 모든 건설 현장에서 따라 할 거라는 거죠. 지금 다른 건설 현장에서도 돈 더 올려줘. 안 그러면 나 공사 못 하겠어. 나다빠지는 경우 생깁니다. 대구에 지금 한 1년 10개월째 1년 10개월 가까이 공사 못 하고 있다가 보증 사고 났는 아파트 아시나요? 대구에 인터불고 라비다. 죽전역이 아니고 장기동 인터불고 라비다라고 공사하다가 멈췄어요. 1년 10개월간 배째라 했어요. 거기 입주 예정되어 있던 사람들 곤란해졌어요. 그런 사고가 얼마든지 더 생길 여력이 있다. 왜? 얘네들이 뭐 배째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떤 현장이든지 오래된 아파트들 지금쯤 다시쯤 내가 들어가서 살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신축을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느낌은 들어요. 대구나 부산이나 근래 거래되는 아파트들 거래 가격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열되어 봤을 때 신축의 비중이 확실히 좀 높구나. 물론 비싼 가격 순서로 제가 보니까 신축의 비중이 높아 보이고 또 가격 아랫부분으로 내려가면은 또 오래된 아파트들 90년대에 있는 아파트들 이런 것들도 거래되는 모습들 보긴 해요. 뭐 입지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너무 오래된 연식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우리는 아직까지 감가상각에 대해서 생각하지는 않죠. 근데 대구의 뭐 아파트 단지들 이렇게 살펴보면 대구 중심부를 기준으로 이렇게 동심원을 이렇게 그려보면요, 가까운 곳은 뭐 1,200만 원, 1,300만 원 형성되기도 하고 외곽으로 멀어질수록 가격이 낮아지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서도 연식에 따라서 아파트 또 가격이 또 달라지는 모습들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반드시 참고해 보셔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단순히 가격 얼마까지 갔던 것이 얼마로 떨어졌다. 단순히 그 부분만 보고 놓고 보기에는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꼭 사셔야 하는 분들이라면 좀 다각도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건당 거래대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 거래량은 조정 해제나 규제 해제나 또 뭐 한 개 더 있으면은 반등하려나. 금리도 지금 일부 인터넷에 글을 퍼나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금리도 이미 뭐 저금리 세상으로 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미국의 이번 달 말 그리고 내년 2월 초에 이어지는 금리가 얼마나 상승할지도 한번 지켜봐야 안 되겠습니까? 6억 이상 거래 비중 올라가고 있고요. 분양권 거래량은 8건이 있었고 힐스테이트 4억 잘 받은 느낌, 가격 잘 받은 느낌이에요. 나머지 84제곱미터 가격 5억 전후의 거래가 주로 이뤄지고 있고요. 두산 리버더 제니스 하버시티 이거 무시라고 이거 8억 9천과 4억 이런 아주 좀 별난 거래들 있으면 너무 격차가 큰 거는 굳이 관심을 안 두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세 거래량 118건, 전세 거래량 많지 않다는 흐름, 사랑의 힘으로 받쳐주는가 싶었지만 1월에 전세 거래량 보시면은 작년 12월 정도 수준?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냥. 물론 요 거래량 조금 더 늘어나긴 하지만 이 정도 거래 지금 되고 있는 수준으로는 적재되어 있는 물량들 해소가 안 된다는 부분 계속 말씀드리고요. 6억, 3억 5천, 1.9억, 1.4억, 1.3억, 2.2억 이런 식으로 돌려줘야 될 돈들이 계속해서 많은 거 보이시잖아요. 근데 또 한 번은 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금리가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바뀌었는 상황이에요. 내가 만약에 LCT 144제곱미터에
10억의 전세를 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은행 금리 한 5% 정도 잡아볼게요. 5% 정도 내가 예금을 했을 때 최고 받을 수 있는 거 이거 4%만 잡아볼게요. 4%만 내가 10억의 전세를 살고 있다 그러면 1년에 4천만 원의 비용이 지불되는 셈이죠. 한 달 월세 얼마인가요? 한 330만 원? 300만 원 넘는 돈 320만 원 정도 되나요? 이 정도 돈을 부담하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자, 나머지 가격들 3억대 밑으로 떨어지는 가격들 많이 보시는데요. 자, 신축의 가격들 요 평형이 다 다른데도 희한하죠. 59제곱미터, 74제곱미터, 84제곱미터 뭐에 다 3억이지? 아무튼 요 보실 때 신축의 가격, 국평의 가격,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지 보면 그 구축들은 인근에 있는 구축들은 그보다 조금 못한 가격들로 될 것이고 부산 아직까지는 좀 예전에 기마이 부산 기마이론을 제가 한창 기분 내고 돈 쓰기 좋아하는 기질 바닷가 있는 사람들 기질 뭐 그런 거 가끔 좀 들먹거리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니까 전세 금리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살펴봤을 때 충분히 전세 가격이 더 떨어져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가격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있더라. 지금도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근데 가스비 올랐죠, 뭐 올랐죠, 이것저것 오르고 갑자기 삶이 팍팍해져요. 나 그래도 나름대로 계산을 다 해가지고 집에 가서 살고 있는데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 어제자 뉴스에 보셨나요? 사람들 치킨도 덜 시켜 먹더라, 짜장면도 덜 시켜 먹더라. 사람들이 그전부터 이야기했어요. 요거 안 사 먹을 거라고. 왜? 금리 오르면은, 금리 그거 0.몇%씩 오르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외식 한번 덜 하면 되지. 치킨 한번 덜 시켜 먹으면 되지. 짜장면 한번 덜 먹으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또 가스비 오르고 뭐 오르고 하니까 이제 당분간 외식은 없는 걸로 뭐 이런 분위기로 간다든지 결국 사람들이 돈을 못 써요. 이게 제가 정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게의 주머니 사정이 가벼워지더라. 그만큼 돈을 못 쓰면 자영업자 비중 높기로 유명한 곳 부산 맞잖아요. 부산 자영업자 비중 높아요? 뭘로 먹고 사나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돈을 써줘야 되는데 다 돈을 안 쓰고 다 돈을 아껴요. 다 돈을 안 쓰고 다 아낍니다. 그러면 나 하나는 위기를 넘어가겠지 하겠지만 내 하나 위기를 모면한다고 해서 이 시장 자체가 위기를 모면하는 건 아니거든요. 나 아닌 또 다른 사람이 무너져 내리는 계층이 생기게 되면은 결국 가격은 버텨내지 못하는 그런 형국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균전세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요. 제가 지금 열이 오르락 내리락 해서 차트 오르락 내리락 뭐 그런 거 마냥 이렇게 열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해가지고 그래도 정보 제공 하루도 쉬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요 계속 마무리까지 발언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월세 거래량도 그렇게 시원치는 않은 모습. 자, 어느 정도 월세 가격이나 뭐 다 정점을 찍은 느낌이죠. 매매 가격 정점 찍은 느낌, 전세 가격 정점 찍은 느낌, 월세 가격 정점 찍은 느낌. 자, 요거 다만 속도 조절이 요렇게 당분간 조금 이어질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한 달, 두 달 지나고 거래량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눈치를 챈다면 혹은 임대 매물이 여전히 많이 적체되어 있다는 걸 눈치를 챈다면 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하지 못하겠구나라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면 시장 분위기는 생각보다 출래불사춘 아마 그 말이 다시금 떠오를 것 같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